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나름대로 옳은 길을 걷기 위해 애썼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조선 후기의 뛰어난 학자를 떠올립니다. 수많은 책을 쓰고 개혁을 꿈꾸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살아낸 인생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깨달음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28의 과거에 급제하고 곧바로 정조 임금의 눈에 들어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고 그의 이름 석자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관료,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 미래가 촉망되는 학자. 그에게 붙은 수식어들은 화려했고 그만큼 그를 향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정치의 바람이 바뀌자 정약용을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고 역모에 가담했다는 누명까지 썼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때 그를 인정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40이 채 되기 전 그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멀고 험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은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바쁜 관청도 없는 곳. 그저 산과 바다가 있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일들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어제의 칭찬이 오늘의 비난이 되고 오늘의 환호가 내일의 냉대로 바뀌는 것. 그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새삼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약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그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는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경세우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 책들 속에는 백성을 위한 정치, 공정한 재판, 올바른 통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을 쓰면서 그가 진정으로 마주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바를 남기기 위해서인가? 그는 점차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혹은 평생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약용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평판이라는 것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밭을 가꾸고 손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벼슬길에 오르지도 않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확신.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비판하고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평가도 함께 바뀝니다. 그것은 마치 물 위에 쓴 글자와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만은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해내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한 일들이 인정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평판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이 편안한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말년에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지 않았고 비난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불어왔다가 지나갑니다.
오늘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칭찬받으리란 보장은 없고, 오늘 비난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비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들과 삶의 궤적을 보면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평온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평생 달려왔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잣대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평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조용한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평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